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순간 여러분이 딱 한 가지를 바꿀 수 있다면 뭘 바꾸시겠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비결은 의사들이 환자에겐 절대 말 안 하고 가족한테만 몰래 귀띔해주는 수명 연장의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여러분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놀랍죠? 이건 책이나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는 진짜 의사 집안에서만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이거 왜 진작 몰랐지?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들도 사실 가족한테는 좀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병원에선 약 드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런 말만 하지만 집에 가면 야, 이거 꼭 해라, 진짜 오래 산다 하면서 편하게 말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그런 비밀스러운 비결들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물, 채소와 과일, 움직이기, 잠, 그리고 웃음과 사람,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거예요. 자, 하나씩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조용히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바꾸면 더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의사들이 환자에겐 절대 말 안 하고 가족한테만 몰래 귀띔해주는 수명 연장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물 하나로 여러분이 10년, 20년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놀랍죠? 이건 책에도 인터넷에도 잘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물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물의 비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의사들도 사실 가족한테는 좀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병원에선 혈압약 드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야, 물 좀 많이 마셔, 진짜 오래 산다 하면서 편하게 말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잘 챙길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물은 그냥 물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기본 연료예요. 자, 물 한 잔 들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물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물 얼마나 드세요? 의사들이 가족한테 늘 하는 말이 물 많이 마셔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뇌는 80%가 물이에요.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심장이 힘들어지고 피로가 쌓여요. 저는 제 동생한테 늘 너 피곤하다고 커피만 마시지 말고 물 좀 챙겨 먹으라고 잔소리해요. 근데 진짜예요. 물은 우리 몸의 엔진 오일 같은 거라서 이게 없으면 제대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환자분들 보면 탈수 때문에 피곤하거나 두통 있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커피나 콜라만 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몸이 점점 말라가면서 피가 진득해져요. 심장이 그걸 억지로 돌리려고 더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면 혈압도 올라가고 머리도 아파요.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바빠서 물 한 잔 못 마시고 커피만 마셨던 날이 있었어요. 그날 밤 머리가 쿡쿡 쑤셔서 잠도 못 잤는데 다음날 물 2리터 마시니까 싹 나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피곤하거나 머리 무겁다고 느낄 때 물부터 한 잔 마셔보세요. 진짜 놀랄 거예요. 그리고 물은 피부에도 좋아요. 병원에서 피부과 선생님들 보면 환자분들한테 물 많이 마셔야 피부 좋아져요 라고 꼭 말해요. 저는 제 여동생이 피부 트러블 걱정할 때마다 크림 바르기 전에 물부터 마셔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물 안 마시고 피부 푸석푸석했던 적 많았어요. 그러다 하루 물 2리터 챙기니까 피부가 촉촉해지고 얼굴색도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피부 왜 이러지? 하시면 물부터 점검해보세요. 그럼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냐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기준은 몸무게 1kg당 3035ml 정도예요. 예를 들어 60kg이시면 하루에 1.82리터쯤 되겠죠. 70kg이시면 2.2에서 2.5리터 정도요. 근데 이걸 한꺼번에 쭉 마시면 안 돼요. 몸이 다 흡수 못하고 소변으로 나가버리거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점심 전후로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챙겨요. 여러분도 하루를 쪼개서 조금씩 마셔보세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물은 장을 깨우고 밤에 마시는 물은 몸을 진정시켜줘요.
저는 예전에 아침 물 안 마시고 바로 커피 마셨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위가 쓰리고 속이 더부룩하더라고요. 그러다 아침 물 한 잔 시작하니까 소화도 잘 되고 하루가 가볍게 시작됐어요. 여러분도 아침에 물 한 잔 챙겨보세요. 딱 3일만 해보면 아, 이게 다르네 하실 거예요. 그리고 식사 전후로 물 마시는 것도 좋아요. 식사 30분 전에 마시면 위가 준비되고 식사 후 1시간 뒤에 마시면 소화가 잘 돼요. 저는 점심 먹기 전에 물 한 잔 마시는데 배고픔도 조절되고 과식도 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배고프다 하실 때 물부터 마셔보세요. 진짜 배고픈 건지 그냥 목 마픈 건지 알게 될 거예요. 그럼 물을 어떻게 더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가족한테 이런 팁 많이 줘요. 저는 물병 하나 책상이나 주방에 두고 틈틈이 마셔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자료 정리할 때 물병 없으면 깜빡하고 안 마시거든요. 근데 눈앞에 두니까 아, 마셔야지 하고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물병 하나 가까이 두고 습관 들여보세요. 처음엔 귀찮아도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그리고 물의 맛을 더하는 것도 좋아요. 저는 제 동생이 물 맛없다 할 때 레몬 조각이나 오이 넣으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물만 마시면 심심해서 안 마셨던 적 있었어요. 그러다 레몬 넣어보니까 상큼하고 마시는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여러분도 물 밍밍해 하시면 레몬, 민트, 과일 조금 넣어보세요. 맛있어서 더 자주 마시게 될 거예요. 또 하나,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차가운 물은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거든요. 저는 요즘 물 끓여서 식힌 걸 마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몸이 따뜻해지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차가운 물 마시고 배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꽤 있어요. 여러분도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몸이 편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물 챙기면서 느낀 변화도 좀 나눠볼게요. 예전에 저는 하루 물 500ml도 안 마셨어요. 커피, 차, 음료수로 버티다가 피곤하고 머리 아픈 날이 많았어요. 그러다 하루 2리터로 바꿨는데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피부도 맑아졌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물 권하면 의사님, 진짜 달라졌어요 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물 안 마시던 분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감사하다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물은 잠도 잘 오게 해줘요. 저는 예전에 밤에 피곤해도 잠이 안 와서 뒤척였어요. 근데 물 잘 챙기니까 몸이 편안해지면서 잠도 깊어졌어요. 병원에서 보면 수면제 먹는 분들 중에 탈 수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러분도 잠 안 온다고 고민되면 물부터 체크해보세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몸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물 하나 잘 마셔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이 비결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도 나눠요. 여러분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물부터 챙겨보세요. 자, 오늘 물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첫 번째 비결, 물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하루 2리터 조금씩 나눠서 미지근하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 수명을 늘려줄 거예요. 저는 물로 몸이 진짜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의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약 먹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하나만 챙기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채소와 과일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의사들이 환자에겐 잘 안 말하고 가족한테만 몰래 귀띔해주는 수명 연장의 두 번째 비결이에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건강이 10년, 20년 더 튼튼해질지도 몰라요. 놀랍죠? 이건 비싼 보약보다 더 강력한 자연이 준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채소가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채소와 과일의 비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의사들도 사실 가족한테는 좀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병원에선 혈액 검사하세요, 약 드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야, 채소 좀 챙겨 먹어. 진짜 오래 산다 하면서 편하게 말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채소와 과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채소와 과일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자연 보약이에요. 자, 샐러드 한 접시 들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채소와 과일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채소나 과일 얼마나 드세요? 의사들이 가족한테 늘 하는 말이 야채 좀 먹어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을 채워주거든요. 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병도 막아줘요. 저는 제 엄마한테 늘 엄마 고기만 먹지 말고 샐러드 좀 챙겨 드세요라고 잔소리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채소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피자, 햄버거가 더 좋았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에 토마토랑 브로콜리 먹고 나니까 하루 종일 힘이 넘치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채소 부족으로 변비나 피로를 호소하는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섬유질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고 비타민C는 면역력을 키워줘요. 저는 예전에 감기 자주 걸렸는데 매일 오렌지 하나 먹기 시작하니까 감기가 확 줄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몸이 무겁다, 피부가 푸석하다 하시면 채소와 과일부터 챙겨보세요. 진짜 몸이 달라져요. 그리고 채소와 과일은 피부에도 좋아요. 병원 피부과 선생님들 보면 환자분들한테 채소 많이 먹어야 피부 좋아져요라고 꼭 말해요. 저는 제 여동생이 피부 트러블 걱정할 때마다 크림 바르기 전에 샐러드부터 먹으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채소 안 먹고 피부 칙칙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러다 하루에 샐러드 한 접시 챙기니까 피부가 맑아지고 얼굴색도 밝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내 피부 왜 이러지? 하시면 채소부터 점검해보세요. 그럼 채소와 과일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더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보면 채소와 과일 잘 먹는 분들은 피로도 덜하고 병도 덜 걸려요. 예를 들어 섬유질은 장을 부드럽게 해서 변비를 없애주고 항산화 성분은 세포를 보호해줘요. 저는 예전에 장이 불편해서 힘들었는데 브로콜리랑 사과 챙겨 먹으니까 화장실 가는 게 편해졌어요. 여러분도 배 아파하실 때 채소부터 먹어보세요. 그리고 면역력에도 큰 도움이 돼요. 병원에서 감기 환자분들 보면 과일 안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겨울마다 감기 걸렸는데 키위랑 오렌지 먹기 시작하니까 감기가 거의 안 걸리더라고요. 비타민C가 면역세포를 강하게 해주거든요. 여러분도 감기 자주 걸려 하시면 과일 한 조각 챙겨보세요. 병원 갈 일이 줄어들 거예요. 또 하나, 채소와 과일은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저는 예전에 살찔까봐 걱정했는데 간식으로 초콜릿 대신 사과 먹으니까 배고프지도 않고 살도 덜 찌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다이어트 환자분들한테 채소 많이 드세요라고 꼭 말해요. 여러분도 살 빼고 싶다 하시면 채소와 과일로 바꿔보세요. 몸도 가볍고 기분도 좋아져요. 그럼 채소와 과일은 얼마나 먹어야 하냐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기준은 하루에 채소 서너 번, 과일 12번 정도예요. 한 번에 먹는 양은 손바닥 한 줌 정도면 딱 좋아요. 저는 아침에 사과 한 조각, 점심에 샐러드 한 접시, 저녁에 찐 고구마나 당근 이렇게 나눠 먹어요. 여러분도 하루를 쪼개서 조금씩 챙겨보세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과일 먹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되고 점심에 샐러드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저는 예전에 아침에 빵만 먹었는데 졸리고 속이 더부룩했어요. 그러다 아침에 과일로 바꾸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과일 한 조각 챙겨보세요. 하루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찐 채소 먹으면 좋아요. 저는 고구마나 브로콜리 찌는데 배고프지도 않고 잠도 잘 와요. 병원에서 보면 저녁에 기름진 음식 먹는 분들 속 불편하다고 많이 와요. 여러분도 저녁에 무겁다 하시면 찐 채소로 바꿔보세요. 몸이 편해질 거예요. 그럼 채소와 과일을 어떻게 더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가족한테 이런 팁 많이 줘요. 저는 채소 싫어하는 제 동생한테 샐러드에 드레싱 조금 넣어봐라고 했어요. 웃으며 저도 예전에 채소 맛없다고 안 먹었는데 올리브 오일이랑 레몬즙 넣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채소 밍밍해 하시면 드레싱이나 소금 조금 넣어보세요. 먹는 재미가 생길 거예요. 그리고 과일은 깎아서 보이게 두면 좋아요. 저는 사과나 오렌지 껍질 까서 접시에 놓는데 눈앞에 있으니까 먹어야지 하고 손이 가더라고요. 여러분도 과일 바구니나 접시에 담아두고 습관 들여보세요. 자연스럽게 먹게 될 거예요. 또 하나, 찌거나 데치는 것도 좋아요. 저는 브로콜리나 당근 찌는데 맛도 부드럽고 영양도 안 빠져요. 병원에서 보면 튀기거나 볶는 분들 많아서 기름 많이 먹거든요. 여러분도 기름진 거 좋아하시면 찜으로 바꿔보세요. 건강해지는 걸 느낄 거예요. 제가 채소와 과일 챙기면서 느낀 변화도 좀 나눠볼게요. 예전에 저는 채소 거의 안 먹고 고기랑 빵만 먹었어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장도 불편했어요. 그러다 하루 샐러드 한 접시, 과일 한 조각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화장실도 편해졌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채소 권하면 의사님, 진짜 달라졌어요 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채소 안 먹던 분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진다고 장담해요. 그리고 피부랑 기분도 좋아졌어요. 저는 예전에 피부 칙칙하고 기운 없었는데 채소와 과일 먹으니까 얼굴색 밝아지고 웃음도 많아졌어요. 병원에서 보면 채소 잘 먹는 분들은 피부도 좋고 병도 덜 걸리거든요. 여러분도 기운 없어 하시면 채소부터 챙겨보세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몸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채소와 과일 하나 잘 먹어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이 비결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도 나눠요. 여러분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채소와 과일부터 챙겨보세요. 자, 오늘 채소와 과일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두 번째 비결, 채소와 과일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하루 채소, 과일, 맛있게 먹는 법,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 수명을 늘려줄 거예요. 저는 이걸로 몸이 진짜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데 의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몸이 너무 약해졌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바꾸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움직이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의사들이 환자에겐 잘 안 말하고 가족한테만 몰래 귀띔해주는 수명 연장의 세 번째 비결이에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몸이 10년, 20년 더 튼튼해질지도 몰라요. 놀랍죠? 이건 비싼 헬스장 없이도 할 수 있는 누구나 가능한 비결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움직이는 게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움직이기의 비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의사들도 사실 가족한테는 좀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병원에선 운동하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야, 좀 걸어다녀. 진짜 오래 산다 하면서 편하게 말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움직이기는 그냥 운동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활력소예요. 자, 운동화 하나 신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의사들이 가족한테 늘 하는 말이 좀 걸어다녀예요. 왜냐하면 운동이 혈액순환을 돕고 스트레스를 풀어주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만 있으면 근육이 굳고 심장이 힘들어져요. 저는 제 아빠한테 늘 아빠 TV만 보지 말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오세요라고 잔소리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바빠서 운동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하루 30분 걷기 시작했는데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운동 부족으로 허리 아프거나 다리 저린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서 일하면 혈액이 잘 안 돌고 근육이 뻣뻣해져요. 그러다 보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심지어 혈압도 올라가요. 저는 예전에 병원에서 자료 정리하다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는데 퇴근할 때 허리가 뻐근해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그러다 동네 한 바퀴 돌고 나니까 뻐근함이 싹 풀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몸이 찌뿌둥해 하실 때 잠깐 나가서 걸어보세요. 진짜 달라져요. 그리고 움직이기는 마음에도 좋아요. 병원에서 보면 스트레스 많아서 잠 못 자는 분들한테 운동해보세요라고 꼭 말해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혼자 고민했는데 걷기 시작하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도 풀렸어요. 여러분도 머리 복잡해 하시면 잠깐 움직여보세요. 몸도 마음도 가벼워질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게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더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보면 꾸준히 걷는 분들은 피로도 덜하고 병도 덜 걸려요. 예를 들어 걷기는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해서 심장을 튼튼하게 해줘요. 저는 예전에 숨이 차서 계단 오르기 힘들었는데 하루 30분 걷기 시작하니까 숨도 덜 차고 체력이 늘더라고요. 여러분도 쉽게 지쳐하시면 걷기부터 해보세요. 그리고 근육에도 좋아요. 병원에서 허리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 보면 운동 안 해서 근육이 약한 경우 많아요. 저는 예전에 허리 뻐근해서 고생했는데 스트레칭이랑 걷기 하니까 허리가 유연해졌어요. 여러분도 허리 아파하시면 잠깐 스트레칭 해보세요. 몸이 풀리는 걸 느낄 거예요. 또 하나, 잠도 잘 와요. 저는 예전에 밤에 뒤척이다가 잠 못 잔 적 많았어요. 그러다 저녁에 30분 걷고 나니까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솔솔 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수면제 먹는 분들 중에 운동 부족인 경우 많거든요. 여러분도 잠 안 와 하시면 움직여보세요. 잠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건 얼마나 해야 하냐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기준은 하루 30분에서 1시간, 땀이 살짝 날 정도예요. 꼭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 집 근처 공원에서 걷거나 계단 오르내리기만 해도 충분해요. 저는 아침에 20분 스트레칭, 저녁에 30분 걷기로 나눠요. 여러분도 하루를 쪼개서 조금씩 해보세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에 움직이면 하루가 가볍게 시작돼요. 저는 예전에 아침에 늘어지게 침대에 있었는데
20분 스트레칭 시작하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아침에 잠깐 움직여 보세요. 하루가 상쾌해질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걷는 것도 좋아요. 저는 퇴근 후 동네 한 바퀴 돌는데 하루 스트레스가 풀리고 잠도 잘 와요. 병원에서 보면 저녁에 앉아만 있는 분들 피로 쌓인다고 많이 와요. 여러분도 저녁에 피곤해하시면 걷기로 바꿔보세요. 몸이 편해질 거예요. 그럼 움직이는 걸 어떻게 더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가족한테 이런 팁 많이 줘요. 저는 운동 싫어하는 제 동생한테 노래 들으면서 걸어봐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운동 귀찮다고 안 했는데 좋아하는 노래 틀고 걷기 시작하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도 운동 심심해하시면 이어폰 꽂고 걸어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를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저는 거실에서 스트레칭 하는데 TV 보면서 다리 쭉 펴고 몸 풀어요. 병원에서 보면 헬스장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집에서 10분만 해도 충분해요. 여러분도 시간 없어 하시면 집에서 해보세요. 간단하게 시작할 수 있어요. 또 하나 같이 하면 좋아요. 저는 친구랑 공원 걷는데 수다 떨다 보니까 운동한 줄도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도 혼자 귀찮아 하시면 가족이나 친구랑 해보세요. 더 재밌고 꾸준히 하게 될 거예요. 제가 움직이면서 느낀 변화도 좀 나눠볼게요. 예전에 저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자료 정리하고 운동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 허리도 아프고 피곤하고 잠도 안 왔어요. 그러다 하루 30분 걷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잠도 깊어졌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걷기 권하면 의사님, 진짜 힘이 나요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움직이기 안 하던 분들,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몸이 달라진다고 장담해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 쌓일 때마다 우울했는데 걷고 스트레칭 하니까 웃음이 많아졌어요. 병원에서 보면 운동하는 분들은 마음도 건강하거든요. 여러분도 기분 안 좋아하시면 움직여보세요. 웃음이 늘어날 거예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몸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움직이기 하나 잘해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이 비결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도 나눠요. 여러분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움직이기부터 챙겨보세요. 자, 오늘 움직이기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세 번째 비결, 움직이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하루 30분, 집에서도 공원에서도 같이 해도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 수명을 늘려줄 거예요. 저는 이걸로 몸이 진짜 달라졌어요. 여러분, 잠깐 상상해보세요. 병원 모니터의 심박수가 점점 느려지고 의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몸이 너무 지쳤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바꾸면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잠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알려줄 건 의사들이 환자에겐 잘 안 말하고 가족한테만 몰래 귀띔해주는 수명 연장의 네 번째 비결이에요. 이거 하나로 여러분 몸이 10년, 20년 더 튼튼해질지도 몰라요. 놀랍죠?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자연이 주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 잠이 이렇게 대단했구나 하실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잠의 비밀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저도 그래요. 의사들도 사실 가족한테는 좀 더 솔직하고 실용적인 조언을 해줄 때가 많아요. 병원에선 수면제 드세요, 검사 받으세요, 이렇게 딱딱하게 말하지만 집에 가면 야, 제발 일찍 자. 진짜 오래 산다 하면서 편하게 말하죠.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잠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어떻게 하면 잘 잘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잠은 그냥 잠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재충전이에요. 자, 베개 하나 들고 같이 시작해볼까요? 먼저 잠이 왜 중요한지부터 알아볼게요.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 주무세요? 의사들이 가족한테 늘 하는 말이 제발 일찍 자예요. 왜냐하면 잠이 우리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잠을 안 자면 면역력 떨어지고 머리도 멍해져요. 저는 제 언니한테 늘 밤늦게 폰 보지 말고 11시 전에 자라고 잔소리해요. 근데 사실 저도 예전에 밤샘하다가 다음날 너무 힘들었던 적 많았어요. 그러다 7, 8시간 자는 습관 들이니까 피로가 싹 풀리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수면 부족으로 집중력 떨어지거나 짜증 많은 분들 정말 많아요. 예를 들어 잠을 안 자면 뇌가 독소를 못 버리고 몸도 제대로 쉬지 못해요. 그러다 보면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기 같은 병도 쉽게 걸려요. 저는 예전에 새벽까지 자료 정리하다가 다음날 환자 이름도 까먹었어요. 그때부터 잠이 최고다 하고 11시에 자는데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졌어요.
여러분도 피곤해 죽겠어 하실 때 잠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잠은 마음에도 좋아요. 병원에서 보면 잠 부족으로 우울하거나 스트레스 쌓인 분들 많아요. 저는 예전에 잠 못 자고 짜증냈던 때가 있었는데 푹 자고 나니까 기분이 맑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머리 복잡해 하시면 잠부터 챙겨보세요. 몸도 마음도 새로워질 거예요. 그럼 잠이 몸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더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보면 잘 자는 분들은 피로도 덜하고 병도 덜 걸려요. 예를 들어 잠은 면역세포를 충전해서 감기나 염증을 막아줘요. 저는 예전에 잠 줄이고 일하다가 감기 걸렸는데 푹 자니까 회복이 빨라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자주 걸려 하시면 잠부터 늘려보세요. 그리고 피부에도 좋아요. 병원 피부과 선생님들 보면 잠이 최고의 화장품이라고 하세요. 저는 예전에 밤샘하고 피부 푸석푸석했는데 8시간 자니까 피부가 촉촉해졌어요. 여러분도 피부 칙칙해 하시면 잠부터 챙겨보세요. 크림보다 효과 좋아요. 또 하나, 집중력도 올라가요. 저는 예전에 잠 부족으로 병원에서 졸다가 실수한 적 있었어요. 그러다 규칙적으로 자니까 머리가 맑아지고 일도 잘 되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잠 잘 자는 분들은 기억력도 좋아요. 여러분도 머리 멍해 하시면 잠부터 점검해 보세요. 그럼 잠은 얼마나 자야 하냐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기준은 하루 7, 8시간이에요.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정도가 몸을 회복시키는데 딱 좋아요. 저는 밤 11시쯤 자고 아침 7시에 일어나요. 여러분도 하루를 쪼개서 7, 8시간 챙겨보세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잠드는 게 최고예요. 이 시간이 몸이 깊이 쉬는 때거든요. 저는 예전에 새벽 2시 넘어서 잤는데 아침에 피곤했어요. 그러다 11시로 바꾸니까 아침이 상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늦게 자 하시던 분들 일찍 자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맞춰야 해요. 저는 매일 7시에 일어나는데 규칙적이면 잠이 더 잘 조절돼요. 병원에서 보면 불규칙하게 자는 분들 피로 쌓인다고 많이 와요. 여러분도 자는 시간 들쑥날쑥 하시면 규칙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잠을 어떻게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가족한테 이런 팁 많이 줘요. 저는 폰 중독인 제 동생한테 밤에 폰 끄고 책 읽으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폰 보다가 새벽까지 깨어 있었는데 책으로 바꾸니까 눈도 편하고 잠도 잘 오더라고요. 여러분도 폰 못 놔 하시면 책이나 음악으로 바꿔보세요. 그리고 자기 전에 따뜻한 차 한 잔도 좋아요. 저는 캐모마일 차 마시는데 몸이 나른해지면서 잠이 솔솔 와요. 병원에서 보면 커피 마시고 잠 못 자는 분들 많아요. 여러분도 밤에 깨어 하시면 차로 바꿔보세요. 또 하나, 방을 어둡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저는 커튼 치고 불 끄는데 깊은 잠을 자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불 켜놓고 자 하시면 어둡게 해보세요. 잠질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잠 챙기면서 느낀 변화도 좀 나눠볼게요. 예전에 저는 밤샘하고 4, 5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피곤하고 감기도 자주 걸리고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하루 8시간 자는 습관 들였는데 일주일 만에 몸이 가볍고 기운이 넘쳤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잠 권하면 의사님, 진짜 달라졌어요 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잠 덜 자던 분들 딱 일주일만 늘려보세요. 그리고 기분도 좋아졌어요. 저는 예전에 잠 부족으로 짜증냈던 때 많았는데 푹 자니까 웃음이 늘었어요. 병원에서 보면 잘 자는 분들은 마음도 건강하거든요. 여러분도 짜증나 하시면 잠부터 챙겨보세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몸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잠 하나 잘 자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이 비결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도 나눠요. 여러분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잠부터 챙겨보세요. 자, 오늘 잠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4번째 비결, 잠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그럼 웃음과 사람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를 주는지 더 알아볼게요. 병원에서 보면 자주 웃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덜하고 병도 덜 걸려요. 예를 들어 웃으면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나와서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 쌓일 때 친구랑 통화하고 크게 웃었는데 눈물 날 정도로 풀렸어요. 여러분도 기분 안 좋아하시면 웃을 일 찾아보세요. 그리고 면역력에도 좋아요. 병원에서 보면 사람 만나고 웃는 분들은 감기 덜 걸리고 회복도 빨라요. 저는 예전에 감기 걸렸을 때 혼자 있으면 더 아팠는데 가족이랑 웃고 나니까 기운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도 감기 걸렸어 하시면 사람 만나서 웃어보세요. 또 하나, 잠도 잘 와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잤는데
친구랑 수다 떨고 웃으니까 몸이 편해지면서 잠이 오더라고요. 병원에서 보면 우울한 분들 중에 사람 안 만나는 경우 많아요. 여러분도 잠 안 와 하시면 웃음부터 챙겨보세요. 얼마나 해야 할까 양과 타이밍. 그럼 웃음과 사람은 얼마나 챙겨야 하냐고요?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의사들이 보통 말하는 기준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친구랑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웃을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아요. 저는 주말에 가족이랑 밥 먹고 평일엔 친구랑 통화해요. 여러분도 하루나 일주일을 쪼개서 챙겨보세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저녁에 사람 만나면 하루 스트레스가 풀려요. 저는 퇴근 후 친구랑 산책하는데 웃다 보니까 기분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여러분도 저녁에 무거워하시면 사람 만나보세요. 그리고 아침에 웃으면 하루가 밝아져요. 저는 아침에 가족이랑 농담 주고받는데 기분 좋게 시작돼요. 병원에서 보면 아침에 우울한 분들 많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기운 없어 하시면 웃음부터 챙겨보세요. 그럼 웃음과 사람을 어떻게 더 잘 챙길 수 있을까요? 의사들도 가족한테 이런 팁 많이 줘요. 저는 혼자 있는 제 동생한테 친구한테 전화해봐라고 했어요. 저도 예전에 바빠서 사람 안 만났는데 전화로 수다 떨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만날 시간 없어 하시면 전화나 메시지로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웃긴 영상이나 책도 좋아요. 저는 요즘 유튜브에서 웃긴 클립 보는데 크게 웃고 나면 스트레스가 날아가요. 여러분도 웃을 일 없어 하시면 웃긴 거 찾아보세요. 또 하나 같이 밥 먹으면 좋아요. 저는 가족이랑 밥 먹으면서 웃는데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도 혼자 먹어 하시면 같이 먹어보세요. 웃음이 늘어날 거예요. 제가 웃음과 사람 챙기면서 느낀 변화도 좀 나눠볼게요. 예전에 저는 바빠서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 쌓이고 기분도 안 좋았어요. 그러다 친구랑 커피 마시고 웃기 시작했는데 일주일 만에 기운이 나고 잠도 잘 잤어요. 병원에서도 환자분들한테 사람 만나라고 하면 의사님, 진짜 좋아졌어요 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혼자 있던 분들 딱 일주일만 챙겨보세요. 그리고 몸도 좋아졌어요. 저는 예전에 스트레스 때문에 아팠는데 웃고 나니까 기분도 몸도 가벼워졌어요. 병원에서 보면 웃는 분들은 건강해요. 여러분도 몸 무거워하시면 웃음부터 챙겨보세요.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마음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웃음과 사람 하나 잘 챙겨도 이렇게 달라져요. 저는 이 비결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도 나눠요. 여러분도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웃음부터 챙겨보세요. 자, 오늘 웃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5번째 비결, 웃음과 사람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챙기면 되는지 알아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같이 웃고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 수명을 늘려줄 거예요. 저는 이걸로 삶이 진짜 달라졌어요. 자, 여러분. 오늘 웃음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어땠나요? 의사가 가족한테만 알려주는 5번째 비결, 웃음과 사람이 우리 몸과 마음에 얼마나 큰 약이 되는지 함께 알아봤어요. 사실 이 5가지 비결 물, 채소와 과일, 움직이기, 잠, 그리고 웃음과 사람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돼 있어요. 물 잘 마시고 채소 먹고 움직이고 잠 잘 자면 자연스럽게 웃음도 늘어나고 사람들과 더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저는 이걸 하나씩 실천하면서 아, 이게 진짜 삶을 바꾸네 하고 놀랐어요. 여러분도 이 5가지를 하루하루 챙겨보세요. 딱 한 달만 해보면 몸도 마음도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낄 거예요. 실천이 어렵게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저는 작은 노트에 오늘 물 마셨나? 채소 먹었나? 움직였나? 잘 잤나? 웃었나? 하고 체크해요. 처음엔 귀찮아도 하다 보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노트나 폰 메모에 써놓고 하나씩 따라 해보세요. 습관이 되는데 딱 21일 걸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손잡고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더 힘이 나실 거예요. 우리 같이 건강해져요, 네. 2025년 요즘 건강 챙기기가 더 중요해졌죠. 물가도 오르고 스트레스도 많아서 몸과 마음이 쉽게 지치잖아요. 근데 이 간단한 비결들로 충분히 오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웃음과 사람은 특히나 특별해요. 혼자 있을 때보다 누군가와 웃을 때 삶이 더 따뜻해지니까요. 저는 이 비결들을 가족한테만 말하기 아까워서 여러분한테 다 나눴어요. 이제 여러분이 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이 5가지 꼭 챙겨보세요. 이제 실천은 여러분 손에 달렸어요. 물 한 잔부터 샐러드 한 접시부터 동네 한 바퀴 걷기부터 밤 11시 잠자리부터
그리고 친구랑 한번 웃기부터 작게 시작해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걸 하나씩 해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뿌듯해질 거예요. 느낌이 어떠신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 읽는 게 저한테도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의사가 가족에게만 알려주는 수명 연장 비결 시리즈였어요. 물부터 웃음과 사람까지 5가지 비결 함께 나눴는데 어땠나요? 저는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고 여러분이 이걸 실천하면서 더 건강하고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댓글로 이거 해봤어요. 이건 어땠어요? 같은 이야기 써주시면 저도 같이 기뻐할게요. 또 어떤 이야기 나눌지 궁금하시면 의견도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웃음 잊지 마시고 건강 챙기시고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